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모바일 서핑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켜보면 세상엔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먹거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음식은 그중에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이런 음식을 먹고 사는 현대인들의 영양소 불균형 문제는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또 실효성 있는 건지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전문가와 알아봅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는 쓰레기 봉투값 인상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 강서, 서초, 중구 이렇게 4곳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오릅니다. 20리터 기준이고요. 44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미 자치구 20곳은 340원에서 400원 정도 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440원으로 올렸죠. 동작구는 49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봉투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네요. 닥터 후크의 온리 16 들으면서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지난주 26일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알아보죠.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권오란 교수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영양소 섭취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식품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또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졌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서 영양소 섭취 기준이 더욱 중요하게 됐는데요. 그간에는 민간 차원에서 이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제 법률을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 만들기로 이렇게 품격을 높이게 됐습니다. 예. 그 법률 이름이 국민영양관리법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매년 5년마다 식생활 변화 그리고 새로운 연구 결과 또 체위 변화 이런 것을 반영해서 국가에서 주관하여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2010년에 법이 제정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마다니까 올해가 첫 해입니다. 예. 이게 대상 영양소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대상 영양소는 저희가 이제 필수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비타민, 무기질, 그다음에 열량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렇게 총망라해서 됐습니다. 예. 자, 이게 총 36개 종류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령이나 성별마다 이 권장 섭취량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영양소는 좀 상향 조정했고요. 네. 어떤 거는 좀 덜 먹어야 된다. 이런 기준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런 내용 좀 전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체격이나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연령을 또 세분화했고요. 그다음에 또 남자 여자를 달리해서 그룹에 맞는 그런 영양소 기준치를 주게 된 것이지요. 예. 특별히 이번에 좀 변해됐던 것은 그동안 저희 소아 청소년들이 체위가 많이 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그 기준치가 변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오랫동안 저희가 하지 못했던 것인데 새로운 체위 기준치가 바뀜에 따라서 이걸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 6세에서 14세 또 여자들 9세에서 11세 여기 청소년들 소아 청소년들한테서 예. 에너지가 약 한 100kcal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도 쭉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0에서 49세 제 나이가 포함되는 경우인데 남자의 경우는 네. 칼로리가 2,400kcal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2,625kcal를 더 먹더라. 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기준치를 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떻게 먹고 있는가를 좀 같이 보았지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에너지라는 것은 저희가 과도하게 먹지 말라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예. 그래서 기준치가 그냥 평균 수치로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 본인이 평균보다 좀 몸집이 크거나 아니면 활동량이 많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를 벗어나도 무리가 있지 않습니다. 예.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이 기준치를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50대 이상의 남성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던데요. 예. 그러니까 열량을 우리가 주는 급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라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에너지 퍼센트라는 기준도 저희가 드렸는데요. 예. 그동안 저희 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밥심이다.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탄수화물 섭취 기준을 조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70%까지라고 저희가 줬는데 이번에는 55에서 65%까지 이렇게 하향을 조정한 것이죠. 예. 사실 뭐 이게 밥 자체가 뭐 많이 먹으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게 또 쌀농가에서는 가슴이 덜컹할 수 있는 소식이거든요. 네. 예. 이제 물론 뭐 많이 먹는 잘 지적해 주셨는데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 탄수화물을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뭐 대사증후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만성 질환 저희가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거를? 예, 그래서 이제 아주 하얀 쌀밥을 드시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거기다 잡곡을 많이 넣고 또 덜 정제한 현미를 먹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뭐 쌀밥만 먹는 것보다는 권장하기를 네. 좀 이런 잡곡 같은 것들, 현미를 좀 더 섞어서 먹는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 네. 이런 전문가 소견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양도 중요하지만 예. 어떤 것을 잘 골라 먹는지 이것도 또한 저희가 제안을 많이 드렸습니다. 흰쌀밥도 많이 먹으면 그런 거지 먹어도 되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가급적이면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먹으라는 이유는 예.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금방 한 30분 내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잡곡밥은 흰쌀밥에 비해서 혈당을 높이는 게 천천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몸에 더 이롭다는 거죠. 빠르게 변화되는 것이 그걸 막자라는 그 것이거든요. 50대 이상의 남성들 같은 경우는 칼슘하고 비타민 D도 부족하다. 이런 보고도 있네요. 네네. 이 칼슘하고 비타민 D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부족한 영양소입니다. 예.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청소년들, 그다음에 어른들에게서도 이제 칼슘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15세에서 29세 여성은 영양소를 좀 필요한 만큼 안 먹는다. 이런 내용도 좀 눈에 띕니다. 네, 그래서 칼슘은 저희가 칼슘의 급여 식품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좋을까요? 우유, 또 치즈, 요거트 같이 그런 유제품에 칼슘이 많이 있고요. 예. 또 뼈째 먹는 생선, 그리고 두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채소류에도 칼슘이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흡수율 면에서 봤을 때는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흡수율이 좀 낮은 것이죠. 칼슘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타민 D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햇볕을 잘 노출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더 걱정이 되는 것인데요. 식품으로서는 붉은 생선, 예를 들면 정어리, 참치, 고등어 같은 예. 그런 생선, 그리고 육류, 그다음에 내장 육류 있죠. 간 같은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 밖에 계란과 치즈 이런 데도 많이 들어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요즘 합성 비타민, 알약 형태로 된 비타민 것도 많이들 드십니다. 이런 보충제들, 영양제들 괜찮은 건가요? 주의점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바쁜 생활 중에 균형되게 먹지 못할 경우는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도한 양을 드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은 표시에 보시면 영양소 기준치의 퍼센트가 있는데 100을 넘지 않은 것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하나씩 나온 개별 영양 보충제보다는 종합적으로 드시는 것이 더 좋으시죠. 아, 종합 영양제가 훨씬 나은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매일 부족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함량이 높지 않은 것으로서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뭐 영양소 기준치에 100을 넘는 것을 먹어야 된다. 넘으면 안 된다. 이 예. 말씀인 거죠? 예, 우리가 보통 식사로도 먹기 때문에 보충해서 먹는 개념으로는 100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넘지 않도록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는 어른들의 그 말씀이 참 이게 진리구나 싶은 또 생각이 드는데요. 식단을 잘 짜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실 그 식단조차도 제대로 짜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네. 출근할 때 손에 잡히는 거 급하게 먹고 출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좀 현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식습관을 가져가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시죠. 가공식품을 드실 때에는 그 뒤쪽에 영양 표시를 보시는 게 좋으세요. 예. 거기에서 이제 퍼센트가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먹은 것을 이렇게 더해가면서 드시면 기준치에 얼만큼을 먹는지를 금방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가정에서 식단을 짜실 때에는 이 식품과 영양소를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그런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복지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걸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칼로리 코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다운받으셔서 적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뭐 국가가 이렇게 영양소 섭취 기준을 만든 것, 사실상 뭐 표준을 만든 건데요. 네. 이걸 사람들이 꼭 그 표를 쭉 뽑아서 매일 확인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지는 않잖아요. 네네. 어떻게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먹는 것은 매일 이렇게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영양소는 되게 한 일주일 단위로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 단위로. 네, 어느 날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그 일주일 내에서 좀 줄이거나 하는 일주일 단위로 하시는 것이 좀 편리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뭐 예전까지는 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했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네.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이화여대 네. 식품영양학과 권호란 교수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318 운전하는 안창호입니다. 장사 그런 거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려서 운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9년째입니다. 제가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은요. 아이가 둘인데 큰애가 남자인데 큰애가 좀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기침한 지가 오래돼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나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민아 빨리 나아서 기침 안 하고 아빠랑 열심히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아빠도 앞으로는 정민이한테 세상에 떳떳한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네, 힘내라 대한민국. 저희가 주초에는 좀 우리 운송기사분들, 버스, 택시, 또 화물트럭 운전기사분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9년째 버스를 운행하고 계시는 안창호 기사님이었습니다. 이름이 정말 멋지네요. 네,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과 이름이 좀 같습니다. 아드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정말 아드님 그리고 우리 아버님 안창호 기사님께서 아주 행복하고 건강한 한날을 또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힘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문화 선물도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탱고와 한국의 음악의 콜라보를 선보이는 정동극장 기획공연 전통 ING입니다. 제나 탱고 콘서트에 여러분을 또 초대하네요.
자, 샵 0945로 참여하시면 이 선물들 여러분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안창호 기사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는 김태우의 사랑비입니다. 듣고 가죠. 당신은 아이와 자전거를 즐기는 공원의 소중함을 알며 늦지 않은 퇴근길, 아내의 선물을 준비하는 남다른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아이파크로 올라오세요. 김포에 2개의 아이파크가 옵니다. 김포 한강 아이파크, 김포 사우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오픈 중 1600-5008 현대산업개발.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연말도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이웃에게 산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아대책에서 10,000명의 산타를 찾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544-9544, 02-544-9544로 전화를 거시면 여러분도 산타가 되실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은 분들 02-544-954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나는 상담 필요 없다. 그냥 곧바로 산타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 통화에 2,000원이 기부되는 ARS 전화도 있습니다. 060-700-0770입니다. 060-700-0770번으로 2,000원에 바로 ARS 전화 기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인천이 열어가겠습니다. 교육, 복지, 문화, 관광 등 풍요로운 시민의 삶을 위한 인프라 마련, 경제 자유구역, 인천공항, 인천항 등을 통해 역동적인 세계도시로의 도약, 인천만의 가치 창조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새로운 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의 시정으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곧 시작합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大家好.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정아입니다. 네, 이제 중국어를 배운 지 한 3주차가 됐어요. 네. 중국어 자체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데 네. 그 중국어, 이거는 중국어로 뭐라고 발음합니까? 네, 중국어는 중국어로 중국어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네. 바로 한유라고 해요. 한위, 한 번 더, 한유. 한위. 그렇죠. 한족, 한나라의 그 한자를 써서 네. 한족이 쓰는 언어라는 그런 의미로서 한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을 한유라고 하지요. 그렇군요. 네. 이게 그 보통어인가요? 네, 이것이 바로 표준어, 보통어인데요. 예. 이 한유에 또 보통어를 또 부통화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부통화, 네, 한위. 그렇죠. 자, 그러면 중국, 중국인 이런 단어들도 조금씩 다르겠네요. 네, 자 중국이라는 발음은요 한국어랑 비슷해요. 따라해보세요.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중국어. 네, 이때 고어 할 때는 네. 뭔가를 구워 먹는다는 그런 발음처럼 하시면 돼요. 고어,
중국어. 그렇죠. 9월 아니고 9월. 9어. 그렇죠. 아, 이거군요. 네, 중국어. 그 다음에 중국인은요. 예. 中国人. 중국어런. 한 번 더. 中国人. 중국어런. 그렇죠. 이 ren 발음할 때 혀를 네. 살짝 입천장에 달랑말랑한 상태로. ren. ren. 네, ren. 아주 좋아요. 이건가요? ren.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렵네요. 네, 어학에 소질 있으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정말 그런가요? 네네. 굉장히 어려운데요. 중국어런. 은근히 어렵다 그러면서 굉장히 잘하시는, 네. 자,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듣고 따라해보세요. 네. 자, 중국 먼저.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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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국인. 中国人. 중국어런. 한 번 더. 中国人. 중국어런. 그렇죠. 그리고 중국어라는 발음은 한유. 한위. 한유. 한위. 그렇죠. 잘하셨어요. 중국어, 중국인. 오늘 한번 제대로 배워봤습니다. 자,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음 기회 중국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7154번님, 선생님과 아나운서 두 분의 합이 점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꽁트 하나 하시겠어요. 덕분에 재밌게 중국어 배우고 있습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은 표현도 접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쉽고 재밌게 중국어 배워보시고요. 자, 그리고 일부에 나갔던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사연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입니다. 우물정 0945.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 드릴게요. 계속해서 수도권 행정탐방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은 경기도로 떠나봅니다. 경기도가요, 이 비 때문에 어려워하는 도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허남석 법무 담당관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대책 이름이 좀 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민 과중 채무자 생계 안정과 경제적 회생을 위해서 이 서민 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 회생 파산을 지원하는 제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그 경기도에 거주하는 서민 중에 과중 채무자가 많습니까? 예, 저희가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서민 금융 지원 상담이 한 13,400여 건이 되고요. 예. 개인 회생 신청이 27,400여 건, 그다음에 개인 파산 신청이 한 12,000여 건이나 됩니다. 예. 예. 이게 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가요? 예, 뭐 경기도에 거주하는 인구 수가 워낙 많으니까요. 예. 최대 지자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상담 건수도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뭐 그 불법 뭐 추심이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서민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했었나 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채권 추심자인 권리 남용, 예. 불법적인 추심 행위로 인해서 이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이제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중 채무자 중 이제 이미 변제가 불가능한 도민에게 개인 회생 및 파산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지원함으로써 이제 효율적인 생계 안정,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고자 이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제도가 크게 보면요, 일단 서민 채무자인 제도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개인 회생 및 파산 신청 제도 이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거 뭔가요? 그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이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저번에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경기도는 이제 저소득층 경기도민을 위하여 무료로 이제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변호사로 선임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보하면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를 이제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이제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채권 추심에 관한 모든 연락은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에게만 해야 됩니다. 예. 만약 이 채권자가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 한 2천만 원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예. 이렇게 함부로 뭐 말이나 글이나 음향, 영상, 물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협박 아닌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압박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해라. 이런 제도인 거죠? 예,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제 모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지자체 최초인가요? 직접 뭐 서민 채무자 대리뿐만 아니라 뭐 이 개인 회생 파산 신청 지원에서 원스톱으로 진행을 한다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서민 채무자 대리인 개인 회생 및 파산 지원을 위해서 지난 10월에 이제 경기도 무료 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요. 예. 19일에는 이제 경기중앙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서민 채무자 생활안정 경제해상을 위한 그 법률 지원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례 근거에서 이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변호사 선임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및 이제 경기북부지방변호사의 추천을 통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법률구조공단에도 좀 비슷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 근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제 개인회생 파산 신청 지원은 하고 있지만은 예. 이런 그 서민 채무자에 대한 변호사 대리인 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지원은 이제 중복될 수가 있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와 연계해서 후속 조치로 원스톱으로 이제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또한 예. 그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을 위해서 도, 수원, 지방법원과 개인회생 파산 패스트트랙 협약 체결을 한 바 있거든요. 예. 이로 인해서 이제 빠르게 경제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개인 채무 문제 해결, 뭐 회생 문제 말고도 무료로 법률 상담도 해준다면서요? 예, 이제 저희 경기도 이제 무료 법률 상담실은 2009년 4월에 개설이 돼가지고요. 예. 도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제 법률 무료 상담, 무료 소송 지원, 청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과 인권 강화 의식 함양을 위해서 그 일선 담당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예.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찾아가는 법률 교육 및 법률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무료 법률 상담실은 이제 경기도민의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법률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그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경기도 무료 법률 상담실을 찾아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경기도 허남석 법무담당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요즘 뭐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다들 힘들고 또 고단한 시기인데 힘내시라고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칼 더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월요일입니다. 인천시 소식 살펴보죠. 우철의 기자 나와주시죠. 네, 우철입니다. 예, 해외 투자 유치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복합 리조트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 계획 공모는 마무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에 대한 사업 제안서 제출 마감 기한이었는데요. 후보 지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 경남 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한 곳과 부산 북항 재개발 지역 한 곳, 그리고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등 6곳, 전남 여수 경도 한 곳입니다. 모두 9곳이죠. 하지만 정부는 사업계획 공모를 마감한 결과 인천과 전남 여수, 경남 진해 등 모두 5개 지역에서 6개의 청구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참자가 꽤 됐네요.
네, 그렇죠. 부산 북항해양문화지구에서 사업을 검토하던 롯데자산개발이 사업을 포기했고요. 예. 또 인천 영종도에서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과 홍콩 기업 초타이포그룹이 사업을 포기하는 등 아예 시작부터 사업을 접은 투자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인천은 어떻습니까? 그 카지노 복합 리조트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곳인데요. 네, 그렇죠. 인천, 특히 영종도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큰 지역입니다. 예. 우선 인천에서는 영종도 미단시티 두 곳과 인천국제공항 업무지구 그리고 을왕동 지역에서 사업 청구서가 접수됐습니다. 먼저 미단시티의 두 사업자는 홍콩계인 임페리얼 퍼시픽과 중국, 미국 합작 컨소시엄인 GGMA 랑룬의 두 개 사업자입니다. 인천공항 업무지구에는 미국 모이건선과 국내 KCC 컨소시엄이 사업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을왕동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누가 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 제안서를 낸 6개 사업자 가운데 4개 사업자가 인천 영종도에 집중된 겁니다. 그렇군요. 인천, 특히 영종도에서는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사업자 최종 발표는 언제쯤 나옵니까? 네, 내년 2월 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개 정도의 사업자가 최종 선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앞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6개 사업자의 청구 자격을 검토했고요. 그리고 투자 계획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다음에 전문 심사위를 통해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인천시 소식 그중에서도 카지노 복합 리조트 관련 소식 좀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인천에서 이제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연말인데요. 음주운전 절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인천에서는 더더욱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지방경찰청이 내년 1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인천 지역의 유흥가 밀집 지역 140여 곳을 단속 지점으로 정하고요. 이 가운데 2-3곳을 임의로 선정해서 경찰서별로 매일 단속한다고 합니다. 특히 교통 순찰차가 아닌 일반 차량으로 순찰하면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적발하는 이른바 비노출 단속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엄격하네요. 한 잔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 절대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YTN 우철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스트 그래놀라는 우유엔 더 고소하고 토스트 그래놀라는 요거트엔 더 바삭하죠. 왜? 2번 구웠으니까. 기억하세요. 2번 구워 완벽한 아침. 그래놀라는 포스트.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당신은 아이와 자전거를 즐기는 공원의 소중함을 알며 늦지 않은 퇴근길, 아내의 선물을 준비하는 남다른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아이파크로 올라오세요. 김포에 2개의 아이파크가 옵니다. 김포 한강 아이파크, 김포 사우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오픈 중 1600-5008 현대산업개발.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이번 시간은 속쓰림의 완료형을 배워볼 거예요. 겔포스 G-E-L 이 겔에 포스 전미사를 더하는 거죠. 겔포스 겔 성분이 위벽을 빈틈없이 빠르게 감싸주니까 속쓰림 바이바이. 속쓰림은 겔포스 겔포스 M 보령제약.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휴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11월의 마지막이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요. 최근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소설을 모티브로 한 가사 내용으로 아이유의 제재라는 노래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와 원작에 대한 모독 등의 이유로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인생을 알아가는 한 소년의 이야기라는 심플한 정리로 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풀스 가든의 레몬트리 준비해봤습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2015년도 달력 한 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t's just another rainy Sunday afternoon.